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과 홍천이 바이오 의약품 분야 특화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정부가 국가첨단 전략산업으로 바이오를 꼽았고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한 최적지로 강원도가 뽑힌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춘천과 홍천에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모여있는 춘천 거두 농공단지입니다. 춘천의 바이오 기업은 100여 곳. 지난 2021년 바이오 기업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에는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0년간 춘천이 바이오 산업 기반을 다진 결과입니다. 홍천에는 항체 클러스터가 조성 중입니다. 정부가 춘천과 홍천을 묶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5곳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강원권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후보물질 발굴과 개발, 임상과 제조 등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위탁 개발 생산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저희들이 이 이후에 범정부 지원 협의체도 운영하고 특화 단지별 세부 육성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의 선도 기업은 지역에서 성장한 유바이오로직스와 에드 바디오텍 등입니다. 이들 선도 기업들은 강원도 바이오 산업 육성에 2040년까지 3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현된다면 3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5조 9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바이오 산업은 제2의 반도체로 불리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춘천과 홍천에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오면 새 공제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배정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거의 모든 현재까지 나왔던 모든 혜택들이 다 망라돼 있습니다. 세금 감면,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완화. 강원도는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전담 조직을 만들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에서 봄감자를 재배하는 면적이 전국에서 4번째로 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의 작물 재배 면적 조사 결과를 보면 강원도에서 봄감자를 재배하는 면적은 1,728헥타르로 경북과 충남, 전남에 이어 4번째로 넓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5.6% 늘어난 반면 강원도는 지난해보다 4.5% 정도인 82헥타르가 줄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인데요. 강원연구원도 올해 2차례 보고서를 내고 강원형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살펴보니 자료 인용부터 잘못됐고 강원도에서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하는 근거도 부실했습니다. 보도에 유주선 기자입니다. 강원연구원이 소상공인을 위해 강원도에선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강원권 소상공인의 높은 임대료 연체율의 원인을 최저임금으로 지목하면서 영업이익 추이표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원자료를 확인한 결과 잘못된 인용이었습니다. 이 표는 사실 월평균 인건비표였고 강원권은 전국 7개 권역 중 2번째로 인건비가 적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강원형 최저임금제 도입 반대 근거에 더 가까웠습니다. 임대료 연체율 상승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데 별다른 근거 없이 인건비 상승을 원인으로 단정한 것도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강원권의 고금리 대출이 늘었다는 주장도 같은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비용이 사실은 80~9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밖에 줄일 게 없다 보니까 인건비가 타겟이 돼서 그거를 자꾸 문제 삼는 거잖아요. 또 원자료에는 강원권에선 최저임금이 영업이익 감소 원인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과 달리 강원권에서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유달리 피해를 입고 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보고서는 강원 지역 소상공인을 한정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하지 않고 저소득층을 털어서 저소득층을 구하는 악법으로 작용한다거나 저소득층 근로자의 내부 파일을 분배하려는 시도만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사용자의 이익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자료를 인용해 근거로 삼은 점도 조사에 오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 그 특정한 이익 집단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그런 자료들을 균형 있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로 한정해 차등임금제 적용을 제한한 건 강원특별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 강원도에서만 최저임금 상승이 문제가 되기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경영상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저임금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인 점을 고려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오는 7월 1일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MBC가 마련한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신경호 교육감의 2년을 짚어보겠습니다. 12년 만에 교육감이 바뀌면서 학력 신장에 주력한 건 긍정적인 평가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6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인 끝에 29.5%의 득표율로 당선된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학력 신장을 기치로 내걸고 12년 만에 다시 보수교육감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지금 여러 차례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판사님께서 최종적인 결정은 판사님이 판단해 주실 거고요. 저는 흔들림 없이 우리 강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최근 법정에서는 신 교육감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가 재생되면서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전자칠판 사업비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특혜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사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예산 삭감까지 막지는 못해 당분간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교사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강원학생 진단평가와 강원형 늘봄학교 등 굵직한 사업들이 일방적으로 시행됐다는 겁니다. 특히 현장 교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성과도 있었습니다. 강원학생 성장 진단평가를 통해 초등학생 기초학력이 눈에 띄게 신장됐고 상당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시대 변화에 맞춰 직업계고를 재구조화해 충원률을 높였고 농어촌 유학 활성화로 작은 학교를 살린 점도 큰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을 이유로 강원을 떠나지 않게 더 특별한 교육으로 강원을 찾아오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학력에 초점을 맞춘 신교육감의 교육정책이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추진될지는 이르면 8월에 나올 재판 결과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이달 강원 지역의 기업들의 기업 심리지수가 지난달보다 1.6포인트 하락한 95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최초로 공표한 기업 심리지수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주요 지수를 이용해서 산출한 심리지표로 이달은 지수가 기준값인 100보다 작아 비관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강원 지역의 전망 기업 심리지수는 2.4포인트 떨어진 94.8로 조사돼 비관 전망이 더 우세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모두가 힘들지만 전통 상권의 체감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척시가 지역 화폐 혜택을 늘려 상권 구석구석을 돕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도입된 지역화폐 삼척 사랑카드, 도입 첫 해 300억 원, 2022년과 지난해는 600억 원 넘게 판매됐는데 지역에 돈이 돌아 상인들도 좋고 삼척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와 물가, 경제의 두 축이 흔들리면서 전통 상권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지역화폐 혜택을 늘려 상권 구석구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우선 삼척 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0.25%를 떼는데 지난해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가 지역 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신선식품 재료 가격이 올라도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은 메뉴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삼척시는 이달부터 착한 가격업소에서 삼척 사랑카드를 사용하면 기존 인센티브 10%에 추가로 5%를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자금의 순환을 도모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환경 지원 및 상경기 부양으로 다음 달부터는 경기 상황에 가장 민감한 전통시장과 사회에 갓 진입해 경기 침체에 대처가 어려운 청년몰 점포에서 삼척 사랑카드로 결제하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을 사용하면 다른 상점에서는 1,000원이 적립되지만 전통시장과 청년몰 점포는 1,500원이 적립돼 소비자들을 모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15%로 삼척 시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들 전통시장도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덕을 봤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5% 상향 조정이 된다라면은 전통시장으로서 상당히 환영할 일이죠. 경제 위기 상황에 지역 화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인제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소속 강모대위와 남모중위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하고 쓰러진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8년간 군부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15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허영 의원에 따르면 육군과 해군, 공군과 해병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155명이 숨졌고 492명이 중상을 입는 등 인적 피해가 927건에 달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최근 군부대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군기사고가 단순한 사고라고 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2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오는 9월 27일부터 3일 동안 횡성에서 개최됩니다. 작년 양구대회에 이어 올해 횡성에서 열리는 생활체전에는 26개 종목에 18개 시군 8,5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횡성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35개 지역,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횡성군은 경기장별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훼손된 부분은 다음 달 말과 다음 달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춘천시 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되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춘천 시민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13명, 민주당 9명 등으로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면서 춘천 민의를 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의장과 복지환경위원장직을 민주당에 주는 것이 상생과 협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후반기 의장 선거를 계기로 원내 다수당이 바뀐 원주시 의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의회는 어제 상임위 배정과 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지만 여야 간의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유 권한인 소속 의원 상임위 배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특정 의원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해당 의원 동의를 얻어 상임위 변경을 건의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마련한 2024년 강원 영동 경제포럼에서 영동 지역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최근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강릉지사는 분양가 상승과 미분양 위기로 동해안의 실거래량이 감소하고 강원도 실거래 지수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릉은 공급 과잉 우려와 고가 인식 여파로 약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해시는 신규 공급이 적고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수요층이 있어 상승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해시에서 한여름 더위를 식힐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집니다. 7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 아프리카 미술전시회가 열리고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선정된 묵호 돛제비 페스타가 개최됩니다. 또 7월 27일부터 이틀간 추암해수욕장에서는 비치 페스티벌이 열리고 7월 31일부터 닷새 동안 망상해변에서는 초청 가수 공연이 펼쳐집니다. 춘천시가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를 엽니다. 대상은 지난해 6월 이전부터 무선 인식 종량기를 쓰고 있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별도 참가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